저는 올해로 68이 됐습니다. 은퇴한 지도 벌써 8년이 지났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에 있는 화분들을 돌보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국화가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심었던 건데 매년 가을마다 이렇게 곱게 피어나 줍니다. 아, 여보. 올해도 국화가 잘 피었네. 혼잣말을 하며 물을 주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카딸 은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친딸 같은 존재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이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은정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응, 날씨 좋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아, 그냥이요. 요즘 남자친구랑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갑자기 은정이가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모 노후는 꼭 지켜드릴게요. 진짜 약속해요.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착한 은정이의 효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정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노후를 지켜준다니. 저는 교사연금도 받고 있고 이 집 2층을 월세로 내주고 있어서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걷다가 옆집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40년을 옆집에 살고 계신 분이죠. 선생님, 요즘 은정이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왜요? 박씨 아주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끝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냥이요. 궁금해서. 그날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은정이 목소리, 박씨 아주머니의 이상한 표정.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설마 했죠. 제가 친딸처럼 키운 은정이가 저를 해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을 보니 가을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곧 시작될 거라는 걸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정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가 이모 노후는 꼭 지켜드릴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죠. 정희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김 선생님 목소리가 심각해 들렸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왜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은정이 남자친구 말이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죠. 네, 무슨 일인데요?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들은 건데 그 남자가 요즘 이상한 투자 사업을 하고 다닌다더라.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한다는데. 김 선생님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아는 사람이 그 남자한테 속아서 1,000만 원을 날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정희야, 혹시 은정이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 은정이가 한 말이 떠올랐죠. 남자친구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던 그 말. 아직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조심해. 요즘 젊은 남자들이 장인어른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더라. 은정이는 너한테 의지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김 선생님 말이 사실이라면 은정이도 위험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혜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김입니다.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선생님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고요. 최근의 투자,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주의 차원에서 연락드린 겁니다. 혹시 주변에 투자 권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무슨 우연의 일치인가 싶었어요. 김 선생님 전화 받고 나서 바로 이런 전화가 오다니. 아직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하시고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요즘은 가족이 가족을 속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속인다. 이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설마 은정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가 키운 아이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저녁 때 혼자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받은 전화들을 떠올렸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 전화, 김 선생님 전화, 변호사 사무실 전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의심의 늪에 빠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은정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모,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들어와.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이모,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은정이가 소파에 앉더니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긴장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에요. 사실은 이모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역시나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무슨 부탁인데? 은정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남자친구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부동산 투자요. 요즘 부동산이 오르고 있잖아요.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대요. 부동산 투자. 김 선생님이 경고했던 바로 그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모, 죄송한데 혹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요. 얼마나? 3천만 원. 아니면 2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에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은정아,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이모, 제가 언제 이모한테 이런 부탁 드린 적 있어요? 정말 확실한 거라니까요. 6개월 안에 2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2배. 6개월. 이런 달콤한 말들이 모두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라는 걸 교사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은정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이모,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놓치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모를 속일 리 있겠어요? 은정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설득하려는 건지 정말로 간절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정아, 이모가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니? 우리 집도 월세로 간신히 생활하는 건 알잖아. 이모,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담보로 하면.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집을 담보로 하자고. 이게 정말 제가 키운 은정이가 할 말인가 싶었죠. 은정아, 이 집은 이모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집이야. 담보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이모, 걱정 마세요. 정말 안전한 투자라니까요. 6개월 후에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드릴 수도 있어요. 은정이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은정이가 맞나 싶었죠. 은정아, 이모가 생각해볼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 이모,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내일까지만요. 은정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40년을 가르쳐온 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은정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8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낯익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 저 박지훈이에요. 선생님이 20년 전에 가르치셨던. 어머, 지훈이? 정말 지훈이야?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반듯했죠. 네, 선생님. 저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어머, 변호사가 됐구나. 정말 대단해. 선생님, 사실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 혹시 은정이와 관련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 언제 올래?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요. 1시간 후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키도 훨씬 커져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응, 잘 지냈어. 그런데 무슨 중요한 일이라는 거니? 지훈이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최근에 투자 권유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역시 그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선생님,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요즘 투자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요. 가족이나 친척을? 네.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속이는 거죠. 선생님, 혹시 조카분이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세요? 지훈이가 어떻게 은정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사실은 어제 은정 씨 남자친구를 봤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그 남자는 이미 여러 명을 속인 전과자예요. 투자 사기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럼 은정이도 알고 있는 거야?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 가족이라도 믿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다룬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의 90%가 가족이나 친척한테 당한 경우거든요. 지훈이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친딸처럼 키운 은정이가 정말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건가요? 선생님, 혹시 돈을 빌려달라거나 집을 담보로 잡자는 말 들으셨죠? 어떻게? 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해요. 선생님, 절대로 응하시면 안 돼요. 지훈이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제가 친딸처럼 키운 은정이한테 말이에요. 지훈이를 만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은정이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 은정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키가 크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자친구 강민수예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은정이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강민수라는 남자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 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 들어와. 셋이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강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모님,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응, 그렇지. 저희가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명절을 보내려고 해요. 이모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은정이가 거들었어요. 이모, 정말 좋은 기회예요. 민수 오빠 가족들도 다 와요. 우리끼리만 명절 보내기 아쉬웠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은정이는 명절을 그렇게 챙기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혼자 조용히 보내는 걸 더 좋아했는데 어디서 모인다는 거니? 저희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렸어요. 넓고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투자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계획도 세워볼까 해서요. 투자 이야기. 역시나였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던 거죠. 이모, 꼭 와주세요. 민수 오빠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서 가족들한테 소개해주려고 해요. 그래, 생각해볼게. 강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예요. 6개월 안에 2배는 기본이고 잘하면 3배까지도 가능해요. 2배, 3배. 지훈이가 경고했던 바로 그 말들이었어요. 둘이 가고 나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명절에 가족들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모가 투자를 거부하면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나야.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니?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은정이가 명절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계획인 것 같아. 어떤 모임인데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지훈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형적인 집단 압박 수법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선생님, 일단은 가세요. 하지만 절대로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녹음기. 제가 은정이와의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이 조언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어요. 먼저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별도로 준비했죠. 그리고 강민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지훈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강민수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아봤어요. 지훈이가 며칠 후에 연락을 했어요. 어떤 거니? 이 남자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지난 5년 동안 최소 20명은 속인 것 같아요. 수법도 거의 똑같고요. 어떤 수법인데? 처음에는 여자친구나 부인을 통해 접근해요. 그 다음에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집단 압박을 하죠. 마지막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큰 돈을 빼가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상황과 똑같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은정이는?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둘 다 경계해야죠. 지훈이 말이 맞았어요. 은정이가 속고 있는 거라고 해도 결국 저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선생님, 명절 모임에서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이것들 좀 보세요. 지훈이가 서류를 몇 장 내밀었어요. 강민수와 관련된 사건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필요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자세히 봤어요. 강민수가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연인이나 가족을 통해 접근해서 부동산 투자라는 명목으로 큰 돈을 빼가는 거였죠. 특히 충격적인 건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70대 할머니가 손녀 사위한테 속아서 집까지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렇게 아껴 키운 은정이가.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은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내일이 모임 날이에요. 준비는 다 됐죠? 응, 갈게. 정말이요? 고마워요, 이모. 그런데 혹시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거 가져오실 수 있어요? 서류 작성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역시나 그거였어요.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라니. 완전히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 건 왜 필요한데? 아, 투자 계약서 같은 거요. 미리 준비해두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물론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일단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점검했어요. 작동도 잘 되고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날 밤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가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강민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과 몇 명의 친척들이 있었어요. 이모 오셨네요. 은정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녹음기를 가방 안에 미리 켜놓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강민수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여전히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모두들 앉으세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민수가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그럴듯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300% 수익을 냈거든요. 300%. 말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감탄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발견한 투자처는 정말 확실해요. 6개월 안에 최소 2배는 보장합니다. 그때 강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모님, 은정이한테 들었는데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하시면 1억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게 바로 집단 압박이구나 싶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그런 큰 결정을. 이모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강민수 부모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번에 큰 투자를 하려고 해요. 모두 함께하면 더 좋잖아요. 은정이도 옆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이모,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투자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강민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사건들 자료예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20명 넘는 사람을 속였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말이죠. 제가 서류들을 하나씩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강민수가 저지른 사기 사건들, 피해자들의 증언, 법원 판결문까지.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은정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아, 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럼 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니? 왜 하필 명절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압박하려고 했니?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수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미리 지훈이한테 부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는 체포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은정이만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강민수는 구속됐고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사건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제가 가져간 증거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가 찾아와서 결과를 알려줬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만약 속으셨다면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어떻게 되니? 그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완전한 공범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고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은정아, 앉아. 이모가 궁금한 게 있어. 네, 뭐든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로 몰랐던 거니? 아니면 알면서도 한 거니? 은정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모,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오빠가 정말 성공한 사업가인 줄 알았거든요.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럼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쯤. 다른 사람들이 민수 오빠한테 속았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럼 왜 그때 그만두지 않았니? 은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이모,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민수 오빠가 제가 빠지면 저도 위험해진다고 협박했거든요. 협박을? 네, 저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그리고 이모한테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정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저를 속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은정아, 그래도 이모를 속이려고 한 건 맞지?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은정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은정이는 완전한 공범도 아니고 완전한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었던 거죠. 며칠 후 혼자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40년 동안 아이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사랑했던 은정이는 그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 집을 지켰고 노후도 지켰으니까요. 무엇보다 지훈이 같은 제자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지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훈아, 은정이는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는 큰 처벌은 안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용서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용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은정이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국화가 여전히 곱게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국화가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준 것처럼 제 인생도 계속 흘러갈 거예요.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가르쳤던 정직함이 여전히 옳다고 믿지만 때로는 의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은정이와의 관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끝까지 제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준 지훈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수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68세에 받은 인생의 마지막 숙제 말이죠.